게임을 위한 방송. 게임 들어간 건 다 말하는 방송. 대한민국 모든 게이머를 위한 방송. 우리는 베레몽이에요. 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인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몽크르입니다. 저희 또 한 주 만에 만났어요. 만났어요. 와, 뭐 다크소울 편은 재밌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요? 그 보드래프 댓글을 보다가 아, 예. 저도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 제가 대댓글 하나 달았어요. 네, 하나 다시. 하나. 흔치 않은 일인데. 베리님이 커뮤니티에 등장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너무 죄송스러워서 아, 그래요? 제가 무슨 그러니까 얘기예요? 굉장히 잘 들으셨다고 그러면서 네. 아 이게 진짜 재밌는 게임이구나 구해서 해봐야지 아니면 주변에 가지고 있으면 해봐야지 이랬는데 오. 제가 막판에 패대기를 팍 쳤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영 오를레앙. 제대로 쳤죠. 그랬더니 마지막에 네, 갑자기 까드리미다가 됐다고 이렇게 막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뭐 그런 사연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오늘 할 게임은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게 뭔 일인고 하니 저희가 원래 네. 이번 주 쉬기로 했었어요. 네, 시기를 했었죠. 네, 이번 방송 쉬기로 했었는데 제 계산을 좀 저희가 미스가 났죠. 네. 그러니까 SN 방송을 위해서 한 주를 쉰다 그랬는데 사실은 2주를 쉬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붕 떠버렸죠. 떴는데 그렇죠. 공지는 공지대로 해드렸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말없이 2주 막 이러면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왜 안 와? 이러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방송 없어진 줄 알았어요. 저희 하도 영생에서 네.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말도 없이 사라졌을 줄로 아실까봐 아 저희 그런 거 아닙니다 하고 오늘 방송을 꾸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은 본 방송은 아니고요. 이제 바로 뒤이어서 까드립니다가 나갈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그 까드립니다가 의외에 또 이 성원에 힘이 입어서 그러게요. 사연이 제법 많진 않고 길었어요. 네. 그러니까 양은 아니고 뭘까 질은 아니고 양인가? 뭐 하여튼간 한 사연이 생각보다 되게 길었어요, 저도. 네. 하나하나의 사연들이 조금 길어서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해보다 보니까 정말 한 회차만큼 나왔더라고요. 저희 맨 처음에 그랬었잖아요. 원래 파일럿 방송이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사연 하나씩 해드리는 걸로 짧게 할 거다 했는데 이거 웬걸? 이제 정규예요, 이제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그래서 방송은 네. 저희 이제 쉬엄쉬엄 넘어가는 겸 SN 워밍업도 좀 할 겸 네. 네. 본방송은 쉬고 파일럿 방송을 정규로 아, 아깝다. 한 시간 정규로 편성을 1시간 이상 분량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 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뒤이어서 까드립니다. 나갈 겁니다. 베리의 까드립니다. 와. 자, 오늘은 조금 할 게 많아요. 네. 까드립니다가 저희가 조금 바빠서 바로 사연 들어갈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라에서 에밀로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유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로님. 네, 사연을 이 이후에는 이제 장문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에밀로님께서 보내주신 게임이 뭐냐면 까주세요라고 한 게임이 뭐냐면 코덱스라는 게임이에요. 두 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솔직히 이거 사연으로 알아봤어요. 네. 사연으로 처음 봤어요, 이렇게. 여기 베레몽이 다 똑같습니다. 아. 이렇게 그렇죠. 보드게임 지식이 얕아요. 그렇죠. 없어. 그래서 저도 까드립니다 해서 처음 봤는데요. 코덱스라는 건데 작년에 킥스로 출시가 됐었대요. 아, 그래요? 근데 왜 모르세요? 레인트리님은 아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왜요? 일러스트가 안 좋으면 저는 그냥 스킵해버려요. 일러스트 그러니까 괜찮긴 하던데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일러스트. 좀 호불호가 갈릴 만한 일러스트긴 했죠. 저는 굉장히 메이저한 일러스트만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편향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덱스라는 게임인데요. 이게 이제 보니까 2인 게임이에요. 대전, 서로 그렇죠. 대전하는 약간 넷러너 뭐 이런 것처럼 넷러너, 매직 더 게더링 이런 것처럼 너 이제 네. 놔드려. 네네.
랜덤과 매직 뭐 아니면은 그냥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2인 그냥 그런 카드. 네, 카드 네, 게임이죠. 카드 간단하게 게임.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이게 이제 국내에 보드라이프 쪽에는 전혀 정보가 없어요. 현재. 네, 없죠. 그래가지고 에밀로님이 말씀하시기에도 이제 사연에서 말씀하시기에도 이거 굉장히 까기가 힘드실 거다. 정보가 거의 없다 국내에는. 없죠. 말씀하셨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국내에는 저는 없죠. 국내 정보는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걸 까드리기 위해서 저도 잘 모르는데 까드리기 위해서 정보를 또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하나는 또 기가 막히죠 또. 기가 막히게 또 깔 건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깔 거 찾아냈습니다. 우와. 이 게임 제작자분이 네. 원래 매직 유저이신가 봐요. 음. 뭐 대부분이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 게임의 대부분의 평이 그러해요. 매직과 비슷하다. 맞아요. 저도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는 있어요. 매직에 좀 지쳐서 다른 걸 하고 싶으신 분이나 매직 말고 매직과 비슷한 걸 접해보신 분들께는 장점이실 수 있는데 매직에 워낙 그 충성 고객이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매직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매직의 아류 뭐 이렇게 그렇게 단점으로 수 있겠네. 네, 장점이자 단점으로 꼽힐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이거 사실 좀 진입 장벽이 높아요. 보니까 게임이. 예, 생각보다 저도 게임을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봤는데 단순히 그냥 뭐 공격 방어 이런 매직도 솔직히 좀 어렵긴 어렵죠. 뭐 체인 뭐 이런 거 시스템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더 뭐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저는 베리님 말에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을 뭐 영상도 찾아보고 기계 정보도 좀 찾아보고 이제 해외 반응을 좀 찾아봤어요. 국내는 워낙 정보가 없다 보니까. 네. 그런데 에밀로님께서 이거를 사시게 된다면은 이게 그러니까 일반 리테일 버전에서 쪼개서 파는 뭐 스타터팩, 그렇게 뭐 봐. 확장팩 네. 이런 식으로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전부 다 풀세트로 구입을 할 수 있는 디럭스 버전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디럭스 버전 가격이 일단은 관세 밖이에요. 땡 탈락. 근데 $200가 넘습니다. 이게 만약에 쿨스톱이나 뭐 미마 뭐 카드하우스 이런 데서 나오면 제가 볼 때 관세 아래 가격일 거니까 $200 이하로 제가 볼 때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게 아마존이 200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리테일은 아마 200 이하일 거예요. 왜냐면 아마존이 항상 되게 대체적으로 높아요. 그러기는 대부분 하죠. 높죠. 그런데 $200가 일단 200의 뭐 초반대가 아니라 220 정확히는 $225예요. 225예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가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199 예상합니다. 리테일에 풀린다면. 근데 이게 세일했을 때 그 정도 음. 가격인데 제가 봤을 때 아마존 가격하고 원래 해외사 그런 다른 회사들 일반. 가격하고 그렇게까지 엄청난 큰 차이는 보이지 않거든요. $10 이상 차이 나는 맞다, 경우는 맞다, 잘 맞다. 없어요. 그럼 이거 200이 넘다는 그러니까 많이 차이 나야 $10인데 그래도 어쨌거나 $25 이상 할인하진 않을 거란 예상하에 그렇죠. 어쨌거나 관세 받기인데 뭐 관세를 무시면서까지 구입을 하시겠다라는 건 모르겠는데요. 참고로 이건 알아두세요. 제가 알아봤는데 따로 구입을 할 수도 있고 디럭스로 구입할 수도 있는데 뭐 장점은 하나죠. 디럭스로 구입한다. 그럼 모든 거를 내가 다 한 번에 구입한다. 좋죠. 그런데 이게 웃긴 건 가격 장난이 좀 있어요. 다 따로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럭스에 있는 구성품, 뭐 코어셋, 뭐 확장 이런 거를 다 따로 구입을 하면 가격이 훨씬 낮아져요. 178달러가 나옵니다. 박스 값이네. 그럼 우린 이걸 제가 박스 봤을 때 값이라 하죠. 그러면서 제가 이거 봤을 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음. 가격이 되게 웃기잖아요. 왜 이래? 그래서 제가 봤더니 디럭스하고 따로 이렇게 샀을 때의 차이는 단 하나예요. 스페셜 맵 카드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디럭스에. 근데 이 스페셜 맵 카드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디럭스를 산다? 근데 이 가격 차이가 한 $50가량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있죠. 이거를 한 번에 구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편하죠.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야 되나? 이게 아마존이라서 실제 다 가격 합치면 그러니까 이게 아마존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어느 건 엄청 싸고 어느 건 좀 비싸고 막. 그래서 이게 그냥 무조건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계산해서 합 해갖고 뭐 이거보다 싸다 이렇게
단언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거의 그 정도 차이가 나면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자격장난 느낌이 좀 있네요. 그리고 제가 게임 시스템도 봤는데 이건 게임 시스템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코어하게는 그런 거예요. 내가 몇 가지 요소를 꼽자면 이 게임은 일단 운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요. 각자 카드 덱을 가지고 이게 카드를 사용을 하잖아요. 내 핸드 안에 카드를. 그래서 네. 이렇게 카드를 뭐 영웅을 놓고 그 영웅의 능력을 발현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번 턴이 돌면은 다시 카드를 뽑아요. 근데 그 뽑는 과정에서 내 모든 종류의 카드를 보고 원하는 카드를 뽑아요. 근데 이게 그렇기 참 때문에 운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재밌는 게 그냥 덱에서 덱을 몽땅 잡아서 카드를 쭉 펴서 찾는 게 아니고 카드 우리 바인더. 매직 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바인더가 있어요. 그냥 바인드를 펴서 내가 원하는 걸 뽑는 거예요. 네, 바인더에 이렇게 카드가 다 이렇게 나열이 이렇게 쭉쭉쭉쭉 꼽혀 있어요. 게임 그러면은 게임에 바인더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원하는 거 책장 넘기듯이 이렇게 넘겨가지고 원하는 걸 보고 뽑아서 나 이번엔 이거 쓸래 하고 이렇게 해서 가져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가져오는 것과 별개로 내가 사용하는 거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뽑는 거는 뭐 별 의미가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단점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요. 가장 첫 번째 가격 저는 꼽을게요. 일단 얘기했던 앞에 네. 두 번째는 진입장벽. 진입장벽이 좀 높아요. 특히 초심자들에게는. 그래갖고 게임 자체는 1시간이면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게임이 인게임 내에서 할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방어를 쓸 것인가, 뭐 공격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카드를 놓고 뭐를 뭐 레벨링을 시킬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잔고를 유발을 합니다. 잔고를 유발을 해서 시간이 굉장히 소모가 오래 걸려요. 일단 그게 단점이고 또 비슷한 단점으로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이 게임에 소모해야 되는 소모값이 많이 들어요. 아그리콜라처럼. 네, 아그리콜라도 처음 해보고는 맛을 못 느끼죠. 그렇죠. 맞아. 이 게임도 똑같습니다.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이 게임에 대한 참맛이라던가 뭐 게임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이렇게 굴리는 맛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시간 소모가 많이 들어가요. 투자가.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좀 단점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뭐냐면 운적인 요소가 아까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스스로 지면 그게 철저하게 스스로 실력에 의해서 진 거기 때문에 아유 중요한데 이거. 굉장히 짜증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주사위라던가 뭐 아니면 카드 맞아. 드로우가 들어가는 요소들은 드로우가 랜덤이면 카드 드로우가 똥망이야 이러면서 그 드로우 바를 좀 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 보고 고르잖아요. 내가 카드를 뭘 쓸 거냐 이 순간에 뭘 골라서 어떤 걸 쓸 것이냐 정말 드라이하기 때문에 내가 지거나 뭐 흥하거나 망하거나 뭘 하든 다 전적으로 내 책임인 거예요. 누구도 탓할 수가 없는 내 책임인 에밀로님 거예요. 그 사연을 저도 그냥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읽어봤는데 그 같이 하시는 분이 그래도 그나마 한 분 계신다고 하셔서 이거 이제 이 게임을 선택하셨다고 가장 좋은 얘기죠. 말씀하셨는데 와이프분이 같이 해주신다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00% 실력이라고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제 경험상 이기기도 뭐하고 계속 지기도 뭐하고 약간 좀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단점이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제가 볼 때 어디 모임 가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결론은 아마 그 와이프 분이랑 아마 굉장히 자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약간 같은 사람이랑 계속 하게 되면 좀 플레이 스타일도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리플레이가 많이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저는 좀 그러니까 에밀로님의 사연의 특수성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아내분과 둘이 되게 자주 하시고 레이지 나이트 정도 되는 거를 두 분이서 자주 돌리시고요. 영어도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장벽이 낮아져요. 그런데 뭐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시간을 들일 수 있는 메이트가 있으니까 이런 그쵸? 것들은 좀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뭐 저는 전반적인 이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게 좀
사람들한테 있어서 호불호라던가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 코덱스라는 게임의 제작자가 그 매직을 하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게임 내에서 매직의 요소가 굉장히 많대요. 매직 더 게더링의 요소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매직 더 게더링을 하시던 분들이 이 게임을 극찬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어디까지나 매직 더 게더링의 아류작이다. 짜깁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 조미료 첨가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저도 지금 단점을 하나 얘기하자면,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게임 퍼블리싱 메이저 회사가 아니거든요.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이런 게임들은 꾸준히 확장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초반에 확장이 제가 지금 아까 잠깐 봤는데 한 3, 4개 정도 있더라고요. 이 디럭스 포함하면. 저는 그냥 현실적인 것만 놓고 보면 뭐 같이 하시는 분 있으면 좋죠. 근데 하지만 같은 카드로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지루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패턴도 보이고요. 그러면 계속 이제 꾸준히 확장이 나와줘서 변주를 줘야 되는데, 이런 메이저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좀 안 좋아해도 FF 그러니까 이런 류의 게임, 이런 카드류의 게임들은 FF 거를 사는 이유가, 어쨌든 메이저 회사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 게임에 대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꾸준히 하나둘씩은 확장이 나와주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디럭스 버전 하나면 이게 두 분이서 플레이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넷나노 같은 경우에 본판 하나 사면 2인이 되기는 하지만 네. 원활하게 플레이를 하려면 결국 각자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거는 좀 달라요. 코덱스는 디럭스 버전을 하나를 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그래요. 네. 그건 그러니까 장점. 확장도 다 포함이 돼 있고, 이 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다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밀로님이 코덱스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점은 또 이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무한 확장이 필요가 없다. 무한 확장이 필요가 없고, 디럭스 버전을 하나를 사면 다른 걸 더 사지 않아도 된다. 요거를 마음에 들어 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글쎄요. 레인트레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디럭스 하나로 해결이 될지. 그런데 해결이 제가 안될 이 게임 영상도 봤는데 확실히 좀 많은 것들을 맞아요, 찍기를 맞아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소 가져오고 저 요소 가져오고 했는데, 저는 이 게임의 그 뭐랄까 뭐 평점 이런 것도 보고 다 봤는데요. 의문이 드는 건 하나예요. 이 게임이 그렇게 괜찮다면 콤바셀이 극찬을 했대요. 이 게임 네. 하나만 있으면 매직 더 게더링 다 갖다 버려도 된다고 극찬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극찬을 했다면 왜 아직까지 뜨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왜 아직까지 인지도가 그렇게 많이 없는가? 가장 첫 번째로 드는 거는,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진입 장벽이 높다. 그거 하고 뭐 저는 이 게임만의 장점을 솔직히 못 느꼈어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이 게임을 알아보면서 매력이 있는가, 뭐 살만한가를 봤는데, 이 게임만의 장점, 이 게임만의 특색. 그러니까 저는 이 게임을 살 거면, 그러니까 관세가 넘는 범위의 게임이잖아요. 이거를 살 거면 저는 다른 종류의 카드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류가. 근데 파이브링도 있고 일본에 나오는 뭐 여러모로 있는데, 비슷한 돈을 드릴 거면 저는 이 게임 굳이, 그러니까 이 게임만의 정말 장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워낙 많은 것들을 여기저기서 이건 어디서 봤던 요소구나, 이건 저기서 봤던 요소구나, 이건 매직에서 있던 요소구나,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거를 다 갖다 모아서 장점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저는 이 게임만의 특색이 없다고 좀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할 거면 저는 비슷한 류의 더 재밌고 검증된 게임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없어요. 가격도 부담이고. 1차적으로는. 저도 그냥 가격만 놓고 따지면 관세 모르겠어요. 저 한동안 관세 낸 적이 거의 없어갖고, 관세 한 10%만 놓고 해도 이거 진짜 만약에 아마존에서 사시면 25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 배송비 딱 보니까 이거 배로 안 보내고 항공으로 보내면 100% 부피 무게 맞거든요. 그럼 이거저거 다 합치면은 30에 가까운 20만원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굳이 그 가격을 주고, 뭐 돈이 정말 많으셔서 여유가 많으셔서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면 상관없는데, 돈 생각 좀 하시면 제가 볼 때 이거 나중에 하다가 안 돌아가면 본전 생각 나실 것 같아요. 금액이 너무 세서.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에밀로님은 상관이 없다 그러셨는데 나중에 이제 만약에라도 샀다가 아닌 것 같아서 방출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국내에 자료도 없고요. 이거 방출 인지도 힘들 높고요. 거예요. 그리고 에밀로님은 언어의 장벽이 없다고 하시지만 이게 언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거나 방출을 하실 때도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정말 손댈 만한 게임인가는 모르겠어요. 저는 차라리 비슷한 류면은 다른 게임이 낫지 않으신가. 그러니까 이 게임만의 장점을 에밀로님 뭔가 장점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들의 시스템이 되게 비슷한 게 다른 게임들이 너무 많은데 라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을 받으면서 그럴 거면 일단 가격에서 잘리고 다른 게임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네, 선택은 네, 에밀로님의 것입니다. 저도 영상 봤는데 저도 에밀로님 같은 느낌 받았어요. 오, 신선한 요소들이 많은데 근데 저는 가격을 생각하니까 뽐이 싹 그 뭐랄까 이성이 감성을 누르더라고요. 네, 가격이 너무 세요. 아무튼 에밀로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회그회그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이 느낌적인 느낌 이 아이디는 뭐죠? 저는 어디서 많이 본 게 아니고 전 너무 많이 봤어요. 네. 네. 지난번하고 아이디를 좀 달리해서 바꾸셨죠? 바꾸시고 싶으셨나봐요. 아니면 두 가지를 쓰시는 분인데 헷갈려서 이번에는 다른 걸로 쓰셨던 거나. 아무튼 감사합니다 회그회그님. 사연 보내주신 거 정말 감사하죠. 네, 저희 언제나 사연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네, 굉장히 뭐 제가 할 게 많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보내주세요. 네, 회그회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회그회그님 아주 장문에 여러 가지를 까달라고 보내주셨어요. 까드릴게요. 4가지 정도인데 이 중에서 한 뭐 보드게임은 두세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네, 두 가지 두 가지. 정도. 보드게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모던 아트 까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녹음 시점으로 보드피아에서 현재 지금 모던 아트를 진행하고 있죠. 핫해. 완전 핫해. 뭐 사연 들어보니까 아마 회그님이 이제 뭐 다른 회사, 뭐 다른 나라의 모던 아트를 사시려고 지금 고민하신 게 아니고 아마 이 피아에서 난 모던 아트 때문에 고민이 되셔서 사연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식 한글판이니까요. 누구든. 네. 그리고 모던 아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인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굉장히 대중적인 게임이기도 하죠. 네, 다른 나라 버전으로도 막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콜렉션을. 그러니까 같은 모던 아트인데도 뭐 브라질판, 일본판, 중국판 막 이런 식으로 쫙 모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팬층이 굉장히 두터운 게임입니다만 저는 이거 보자마자 흠칫했어요. 어떤 걸로 흠칫하셨나요? 가격 때문에. 가격은 저도 마찬가지로 흠칫은 했죠. 제가 모던 아트 이게 그러니까 이미 절판된 거는 프리미엄이 붙은 거니까 그건 논외로 치를게요. 그거는 이제 뭐 그렇죠. 소비자들의 욕구에 의한 가격 형성이 네네. 바뀐 거니까.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모던 아트가 일반적으로 형성된 가격 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던 아트의 구성품 자체가 그렇게 뭐가 많다, 뭐 풍성하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카드 그리고 개인 보드판과 가림막,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자면 돈은 내 펀칭 타일, 뭐 그러니까 다 그렇죠, 종이로 어쨌든.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까지 구성품이 많지 않아서 한 뭐 20달러대, 30달러대 뭐 그 정도 사이?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나온 보드피아의 모던 아트는 고급이었어요. 고급. 네. 그래가지고 제가 흠칫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보드피아 측에서 프리미엄화를 한 거니까 네, 그거 그렇죠.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되게 보면은 구성품이 굉장히 알차고 게임 양상도 약간 두 가지로 주잖아요. 세계적인 명화들의 그런 뭐 클림트, 모네 막 이런 거장들의 명작과 국내의 명작, 요거 이렇게 두 가지 맛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위너스 서클 때랑 비슷해요. 맞네요. 위너스 서클도 그 두 가지. 로얄 터프, 네. 네, 바꾸면 로얄 터프 요렇게 해서 두 가지 다 쓰실 수 있도록 했는데 요거 역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가격은 그렇다 치고 모던 아트 근데 회그님 답정너로 또 보내주셨죠? 다른 답정너로 또 보내주셨어요. 모임이 없어서 플레이하기 힘든데 뭐 사면은 뭐 장식, 공기청정기.
네, 답정너. 괜찮은데요? 심지어 공기청 정도? 전작인 위너스 서클도 밀봉품이래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100% 장식품이라는 소리죠. 사셔서 밀봉으로 계속 간직하세요. 네, 다음 장식품. 이러면 되나요? 근데 이거 나중에 책 시리즈로 나온 거라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장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 저는 지금 위너서클이 없어요. 그래갖고 지금 위너서클 또 하나 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솔직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전 이 시리즈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좋아하는데. 장식용으로 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좀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 보드피아에서 책 시리즈로 나오는 게임들이 다 그렇기는 하지만 라이트해요. 네, 맞아요. 진입 장벽이 좀. 굉장히 낮고 리플레이성이 좋다면 좋고, 단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위너스 서클도 그렇고 이번에 나온 모던 아트도 그런데 사람을 많이 탑니다. 맞아요. 사람 많이 탑니다. 없으면 못하고 인원도 많이 탑니다. 사람 인원도 타죠. 그러니까 최적 인원. 최적 인원도 그런데 제가 모던 아트는 해봤어요. 근데 모던 아트가 어떤 게임이냐면 그런 그림을 경매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코어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경매 게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경매 게임을 해서 돈만 많이 벌면 돼요. 네.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게임이 되게 독특한 건 그거죠. 처음에는 멋모르고 하면 그림을 모으는 게 이기는 건 줄 알아요. 사 모으는 게.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착각이에요.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시세를 흐름을 얼마나 잘 타서 그 그림을 이제 비싸게 책정을 해서 뭐 그러니까 남의 돈 조율을 잘하면 돼요. 그러면서 내 돈 빼먹을 것만 빼먹고. 그래서 경매 게임인데 경매 게임 자체가 사람을 정말 많이 타요. 많이 타죠. 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입도 털어야 돼요. 맞아. 이거 입 털기가 좀 들어갑니다. 이거 생각보다 입 털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 요소예요. 왜냐면 앞에 이렇게 가림막을 가려요. 가림막을 가리는 이유는 하나, 내 돈을 가리기 위해서예요. 내 돈이 얼마나 있는가, 이 사람이 자산을 얼마나 가졌는가. 그게 서로의 점수니까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경매에 막 들어가고 때 나 돈 없어, 나 거지야 막 이러면서 입을 터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활발하게 경매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뭐 저 몇 원이요, 여기서 5원 물었으면 10원, 15원 이렇게 막 입을 그쵸. 막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참여가 주변에서 활발하지 않으면 이 게임 정말 재미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많이 탑니다. 또 게임 주인이 막말로 약간 분위기를 좀 약간 이렇게 좀 업시키고 이런 그 완급 조절을 좀 해야 되는 역할을 좀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회근님이 과연 이렇게 막 입을 막 이렇게 막 잘 터실 수 있을까? 뭐 자신이 봤을 때 난 입을 잘 못 턴다. 그러면 아마 자기가 이 분위기를 주도한다기보다 다른,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사람을 타게 되죠. 누구랑 같이 메이커. 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막 진짜 완전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맞아요. 심해지겠죠. 그런 평가가. 그리고 이게 사람을 많이 탄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경매 게임이다 보니까 사람이 적으면 재미가 진짜 없어요. 저는 이거 최소 정말 못해도 4인. 4인이에요. 네, 저도. 그 이한 절대 하면 안 돼요. 3인 아니 저는 3인은 거의 진짜 재미없었어요. 3인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몇 인까지 되나 이거? 5인까지 되는 거 나오죠. 네, 제 5인이요? 제가 알기로. 4, 5일 해야겠네요. 네. 저는 최적은 네, 5인. 경매다 보니까. 최적은 그래서 5인이에요. 거의 네. 맥시멈으로 해야. 그러니까 최소가 4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장식과 이런 공기청정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요소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가 뭐 막말로 위너서클도 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사신다면 저는 상관없지만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진짜 플레이만 나는 이 판사봉 마음에 들어. 그럼 사시는 거죠. 아 그럼요. 메타코인 마음에 들면 사시는 거예요. 이 메탈코인. 판사봉 피규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 책 장식, 이 책꽂이 같은 이 모양 너무 마음에 들어. 이 메탈코인 사서 딴 데 쓸 거야 막 맞아요. 이러면 상관없지만 그렇죠. 정말 이 게임만 목적으로 사시는 거라면 지금 베리님이 말씀하신 거를 많이 고려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메탈 코인이 필요하시면 위너스 서클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거 쓰셔도 전작인 게. 돼요. 그거 쓰셔도 되는데 아직까지 안 안 뜯으셨다는 거는 메탈 코인도 굳이 필요 없어. 맞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1,000명이 넘었다는 말은요, 회근님이 사지 않아도 회근님 주변에 한 10명 중에 1명은 누군가가 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주변에. 까지 가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제법 많이
샀으니까 뭐 한 명은 걸리겠지. 그 중에 한 해볼 명 수 걸릴 있겠죠. 거예요. 근데 모임을 나가지 결정적으로 모임을 나가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왜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모던아트는 현재 지금 많으니까 아니, 오히려 다른 모던아트 어차피 게임은 똑같거든요. 맞아요. 디자인만 다르다 뿐이지. 그래서 한번 모던아트를 많이 근데 제가 볼 때 모던아트는 아마 해보시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아마 이 피아코 모던아트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 이거 자세하게 안 적어주셔서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대충 추측하자면 하나만 더 이 정도. 얘기하면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 미술을 전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연애할 때 얘기인데 반고전을 보러 갔다가 아 이게 반고 그림이구나 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그렇게 미술에 관심이 없으시면 사셔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맞아요. 해요. 일단 테마도 그래요. 네, 전 그래서 이 게임을 이 방송 나갈 때 녹음 기준으로는 안 사고 있고요. 나갔을 때는 안 샀을 거예요. 아,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확실히. 테마를- 그러니까 그림, 테마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림이나 예술품을 보는 데 있어서 별로 흥미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저요. 네, 여기. 그런 분은 감성이 이제 별로 그쪽으로 메마르- 감성이 메마른 메마르신 사람. 몽크르님 에이, 메마른 여기 사람. 계시고요. 커밍아웃 됐네. 아, 저는 감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만 그래요? 네, 아, 저 예.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서 나중에는 꼭 파리에 가서 루브르 박물관만 한 2박 3일 볼 생각이에요. 네네. 3일 패스권 끊어서. 먼저 갔다 올게요. 파리에 가면 아, 이때 이거 나갔으면 갔다 왔네요. 파리에 가면 3일권까지는 아니지만. 파리에 가면 파리에 보드 게임 샵을 가야지. 뭐하러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여기서 네. 저희 잡설은 그만하고. 네네. 다음 거 까야죠. 그다음에 저희 그 다음 건 좀 빠르게 까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보드 게임 관련해서는 네. 아 그리고 그 다음 거는 TMG. 미니스트리인가 아무튼 그 테이스티 미니스트리인가 뭐 용. 그 용. 용. 결정적으로 이 회사가 어디 회사면요 오를레앙 디럭스. 네, 요코하마 디럭스. 베레몽의 그 환산 단위. 한산단이. 아, 저에겐 중요한 회사지. 아니 오를레앙 좋은 게임이라니까요. 아니 좋으니까 환산 단위로 쓰는 거예요. 그럼요. 좋은 게임이니까. 좋은 게임입니다. 아 이게 좀 이상한데 느낌이? 네. 아무튼 그 회사가 요즘에 게임을 쏟아져 나오고 있죠. 생각보다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네, 디럭스 나오는 게 너무 제가 빨라요. 봤을 땐 이 회사가 지금 디럭스 버전을 내는 거에 대해서 재미가 들렸어요. 맞아요. 딱 봐도 재미가 들렸어요. 확실한 것 같아요. 맛을 많이 봤죠. 왜냐면 펀딩이 다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나올 때마다 가격이 높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묘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배송비도 올라간 것 같아요. 배송비 35달러입니다 이번에 나온 거. 그래서 원래 그랬나? 회그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근데 방송으로 나가면 사실 저희가 욕을 먹는 것보다는 회그님이 욕을 좀 드실 것 같은 요소긴 한데 그냥 근데 사연 보내주셨으니까 까도 되죠 저. 뭐 우선 얘기하죠 뭐. 네 이거 되파는 용도로 투자할 만하냐 네, 그 얘기가 좀 그래요? 있으셨어요. 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그냥 어차피 말 나온 거 얘기하죠. 네. 어차피 이거 이제는 얼추 TMG 디럭스는 재판매 목적으로도 구매하신 분이 이제 아마 많이 나오실 거라 한 번쯤은 어찌 됐든 말이 나올 법도 한 주제이긴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단호하게 까드릴 수 있는데 아니 왜 투자를 굳이 보드게임 그쵸. 저도 TMG 디럭스는 다 소요 자. 했고 우리 시간적으로 환산을 해봅시다. 네. 내가 그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번다. 이것과 이 게임을 펀딩을 해서 한 1년쯤 걸려서 받아가지고 배송비까지 다 해서 그걸 한 다음에 다시 고이 판다. 그런데 그거를 웃돈을 어느 정도 받는다.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만큼 웃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거 진짜 게임 아니고 완전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면 은행 이율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이거 느낌이 딱 그거거든요. 내가 로또를 샀어요. 네. 한 장을 사서 이게 한 1, 2년쯤 뒤에 언제 터질지 안 터질지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가서 이게 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슬슬 아마 이제 TMG 이번에 나온 것도 해서 아마 이제 아마 다른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TMG 디럭스를 다 이제 보유해봤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솔직히 투자 목적으로는 제가 볼 때 약간 그렇습니다. 오를레앙과 지금 요코하마가 터져서 이제는 아마 들어오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 분명히 매물로 내놓는 사람도 초반에 그러니까 국내에 딱 이제는 받는 날짜가 있을 거예요. 어차피 비슷하게 우리나라는 좁으니까 작으니까 한 번에 같은 날 받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매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참고만 하세요.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경제관념에 대해서는 투철한 편이거든요. 돈을 굴리고 싶으시면 재테크를 하시던가 가지고 있는 통장을 한번 싹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어디선가 돈이 줄줄줄줄 새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그거야말로 정말 돈을 버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굳이 이거를 왜 여기서 재테크를 찾으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투자가 목적이시면 네. 이게 뉴스에 나왔던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사기 맞아서 블루홀 주식을 샀었대요. 900만 원에. 불로. 1년 수억이 후에 됐죠, 수억. 1년 후에 2억 2천이 됐다고. 그런 거 노리세요. 주식은 뭐, 네. 저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죠. 그러니까 TMG 투자하기에는 제가 볼 때 일단 전 기하게- 보드게임 투자는 반대해요. 저도. 왜 보드게임 투자를 제가 볼 때 지금 요코하마랑 이게 오를레앙이 우연히 지금 약간 네. 그때는 워낙 TMG 디럭스는 게 언급이 안 되고 좀 약간 비인기라서 희소성이 좀 있었던 거지. 제가 볼 때 이제는 좀 네, 이만큼 저희가 말씀드렸으면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넘어가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보드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까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먼저 깔게요. 예. 어쌔신 크리드를 까달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나오죠. 이집트 테마 버전으로. 네. 전 이거 되게 깔 거 많아요. 어쌔신 크리드는 이미 망작이에요. 이미 고인물이래요. 아, 단호하다. 걔는 에지오 시리즈에서 끝났어요. 아 그래도 한글화 매번 해주는 유비인데 그래도 좀 기회를 유비가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빨아주면 빨아줄수록 시리즈는 잘 낸다는 특성이 있지만 그에 비례해서 망친다는 소문이 되게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항상 기대를 가지고 하지만 정말 큰 실망감도 같이 안겨준다는 말이 많고요. 근데 정말 커뮤니티 보면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를 보여준다는 게 유비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그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쌔신 크리드는 앞으로 나오는 어쌔신 크리드는 어쌔신이 아니에요. 아시나요? 아 맞다. 그러네요. 이번에 얘네 나온 점점 더 무쌍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이번에 나온 것도 플레이 영상 봤는데 잠입이라기보다 이제 약간 네, 잠입 액션이 더 이상 없어요. 얼마나 더 테크니컬하게 네. 잡아내느냐의 기준이 그냥 좀 거의 대놓고 앞에 나가서 나 니네 죽일 거야 이러고 이렇게 빡빡빡 때리고 이렇게 주먹질 퍽퍽 막 이러면서 때리고 있는데 아니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어쌔신 크리드잖아요. 어쌔신이 없다니까요. 그냥 크리드만 남아있어. 아마 뭔지는 아마 모르겠지만. 이번에 나온 이제 어쌔신 크리드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음. 뭐 저희도 솔직히 셋 다 아직 발매가 안 된 게임이라 네, 좀 더 그러니까 디테일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쌔신 크리드의 그 정말 이걸 느끼고 싶어 그러면 에지오 시리즈 다시 하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쌉니다 이제 시리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타워즈 배틀프론트 2. 이거는 사실 제가 잘 모르는 게임인데. 아, 요거 솔직히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눈이 돌아갔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회근님도 스타워즈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번에 그냥 게임 화면만 놓고 따지면 거의 저도 살 뻔했어요. 저도 스타워즈 좋아하거든요. 저는 스타워즈에 전혀 네. 1도 관심이 없기 네. 때문에. 근데 이거 까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할게요. 우선 첫 번째 이번에 스타워즈 배틀프론트 2 이제 커뮤니티 의견을 좀 모아보자면 이거 페이 투 윈이에요. 현금 쓰면 쓴 만큼 승률 올라가는 시스템이고요. 왜냐면 박스 가게 나옵니다 이거. 인게임에서 아. 결제를 해야 되나요? 피파인가요? 네, 모바일인가요? 요즘 콘솔 뭐 많이 예전처럼 뭐 추가 금액 해갖고 뭐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아니 스타워즈 근데 DLC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DLC를 추가 확장 이런 거를 일단 이제 스토리 내는 추가 거는- 확장이 아니고 박스예요. 박스. 왜 그러냐면 이게 EA잖아요. 네. 제일 최신작으로 얘기하면 EA. 피파가 그래요. EA라면 이해하죠. 피파가 아, 근데 요즘 다른 게임들도 많이 박스 가게 나오는데. EA의 대표적인 그 명언 중에 하나잖아요. 안 한글. 안 한 거예요. 아 이거는 얘기할 건데 얘기할 거- 이건 할 지금 거 마지막 있지만. 얘기할 건데 우선 게임만 놓고 따지면 이번에 그 박스 가기가 상당히 그 밸런스를 많이 건든다는 얘기가 지금 현재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굳이 얘를 안 보고 피파만 봐도 호날두랑 메시 뽑는 거 하늘에서 별따기예요. 뭐, 거예요. 보니까 예, 그리고 뭐 여러모로 가장 중요한 건 EA입니다. 안 하는 그 안 한 게. 거의 네. 의도적으로 한국을 너무 배제하는 회사라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게임이 좋아도 저는 안 사기로 했기 때문에 요즘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그럼요. 저희 국내 게임 시장도 좀 큰데 안 한글 해주는 게임을 저도 굳이 할 필요성은 못 저 느껴요. 스타워즈 굉장히 좋아하는 방금 회근님이 아시긴 하시겠지만 저는 안 사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게임을 하셔서 돈을 그렇게 쓰실 바엔 그 돈을 모으세요. 보드게임 투자하지 마시고요. 예, 어쨌든.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럼 오늘의 까드리겠습니다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신! 베리님의 코너, 이게 회그님이 말씀해주셨어요. 회그님이 말씀해주셨어요. 베리님 코너 이름에 베리가
까는 것을 추천합니다. 줄여서 뭐라고요? 백가추? 기왕이면 읽을 때 피카츄 소리를 내달라고요. 회근님 이건 하지 마요. 회근님 제가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하지 마. 아니 그건 하지 아닌 마. 거 같고요. 변명하지 마. 베리님이 얘기할 때 편집점 잡게 만들 거야. 말도 꼬야 지금.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 이런 건 기왕이면 하지 팬 마. 서비스로. 아니. 좋네. 회근님 이런 건 하지 말고 근데 팬 서비스요? 내가 겐톡 할 건데 이거 안 나올 거 아니 많이 아니야. 이거 아닌 건 하지 아니야. 마요.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베리님이 그 포켓몬을 좋아하는 건 맞지만 이건 아닌 포켓몬 거 같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건 아니야. 포켓몬 아니. 자 끝내죠. 아. 빨리 끝내. 베리님 편집 길어져요. 빨리 끝내야 돼. 아유, 엄청 네. 길다 엄청 길다. 네. 이렇게 두 분이 되게 싫어하시네요. 나중에 베리님 보시면 저희들이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뭐 직접 이런 거 한 번쯤 들어보시고 싶으시면 놀러 오세요. 그래. 한번 놀러 오세요. 네. 꼭 오세요. 아니면 저희 외부에서 한번 만나셔도 게스트로 됩니다. 한번 초청드리겠습니다. 그때 뭐 제가 면전에서 아, 얼굴 딱 눈 딱 아이 투 아이 컨택하고 우리 자, 그러면 오늘 까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